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대경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났더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도대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테일한 방법을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몇몇 분들은 전화 통화도 하고 카톡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공통적인 문의가 있다 보니까 이거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어,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성인이 되어서 영어를 공부해서 어느 정도 레벨,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먼저 다뤄야 됩니다. 사실 이게 가능합니다. 이유가 뭐냐, 다중 언어자들 있죠. 폴리글럿이라고 하는데, 다중 언어자들의 대다수가 아니라 절대 다수죠. 압도적이죠. 이분들이 모국어와 몇 개 언어 외에 여러 가지 언어를 거의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데까지 갔는데, 이 여러 언어를 대다수 언제 습득했느냐? 20대 이후에 습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언어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라든지 여러 가지 여타 언어들을 배울 수 있고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 전제와 믿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시도도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 그러면 이 언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learning, 학습, 그 다음에 acquisition, 습득, 요거를 구분해야 돼요. 학습은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를 외우고 막 이렇게 옛날 문법 공부를 하고 하는 그 옛날 방식의 어떻게 보면 공부죠. 영어를 이렇게 공부로 접근하느냐, 학습으로 접근하느냐와 이렇게 습득으로 접근하느냐, 요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공부로 접근하면요, 성인에게 있어서 어느 일정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 아주 유용합니다. 너무 제로 베이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학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수능을 쳤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중학교 이상의 영어 수준을 갖고 있죠. 그리고 고등학교 수능을 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기초, 나는 영어 손 놓은 지 너무 오래됩니다라고 해도 실제 딱 보면 어느 정도는 다 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습득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언어 중추가 활성화되어서 언어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배우게 되고 언어적인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학습을 계속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어를 계속 쓸 때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한글로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영어로 바꾸는 작업을 빠르게 한다.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어느 단계에서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라리 백지 상태로 습득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 습득의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구글 같은데 스티븐 크라셴의 스티븐 크라셴이라는 그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주창한 이론입니다. 갑론을박이 있지만 저는 이 방법이 장기적인 방법으로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은 이 방법을 쓰면 안 돼요. 토플이나 토익이나 탭스 준비하는 분들은 시험 방법대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학습을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오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어, 엄청난 인풋이 있어야 돼요. comprehensible input. 이해 가능한 인풋을 엄청나게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넣어줘야 되느냐? 무지막지하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힘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는 이제 뭐 한 3년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매일 1년 이상 했을 때 뭔가 피부로 조금 느낍니다. 그 정도로 조금 어려운 방법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 인생을 봤을 때 제가 지금 42세죠. 근데 만약에 지금 5년간 투자를 해서 47세 때 유창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타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인풋을 넣어야 되냐? 이해 가능한 인풋을 넣어야 되고, 컴펠링 해야 된다.
아주 재밌어야 되고 몰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유용한 게 뭐냐? 여러분들 맨날 보는 넷플릭스 이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넷플릭스에서 자기 수준에 맞게 뭐 미드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 수준이 아니다 싶으면 애니메이션 보세요. 애니메이션 중에 재미있는 거. 그런데 이거 보다가 그냥 자막도 키지 말고 그냥 보세요. 목표는 애니메이션 틀고 찔끔 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보세요. 그렇게 이거 보다가 이거 너무 재미없어. 끝까지 보지 마세요. 딴 거 탁 보다가 이것도 재미없어. 딴 거 하다가 이해도 안 가는데 막 끝까지 보게 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다니까요. 그걸 한번 딱 다 봤어요. 그럼 그걸 반복해서 보느냐? 아니요. 반복하면 또 재미없어요. 지속 가능성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다른 또 애니메이션 또 보는 거예요. 이거 또 재미없다. 또 딴 거. 또 없다. 재미없다. 또 딴 거.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재밌는 거 발견하면 또 한 개 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수백 편의 보다 많은 게 쌓여야 돼요. 그러다가 재미있어서 끝까지 본 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해 안 가지만 계속 끊임없이 컨텐츠를 즐겨야 돼요. 즐기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해도가 올라갑니다. 시청이고 활동하고 상황들과 언어가 매칭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가 됩니다. 처음에는 안 돼요. 이해 안 가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해도가 이까지 올라갔다. 말하기는 저절로 되느냐? 연습은 조금 필요하지만 대다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해도가 100이면 말하기 능력은 한 30에서 딱 머무릅니다. 그러면 이해도를 더 끌어올리면 말하기 연습을 조금 더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해도가 바닥인데 말하기 연습 아무리 해봐야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도가 안 된다. 간단한 단어 뭐 hi, hello, how are you 뭐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러나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으면 인격적인 교제가 안 돼요. 깊이 있는 교제가 안 돼요. 내가 말이 조금 어눌해도 상대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면 그렇구나. 떠듬떠듬 하면서 계속 뭔가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도를 올리는 게 최우선 과제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는 연습은 나중에 조금 연습하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comprehensible input을 지속적으로 넣어야 돼요. 팟캐스트든 뭐든 계속 깔아놓는 거예요. 계속 깔아놓고 막 넣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혹은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 미드도 이거 보다가 말다가 한 게 수도 없이 영화 괜찮아 막 하면서 이왕에 넷플릭스 볼 거 여러분 어차피 넷플릭스 못 끊잖아요. 영어로 보라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